안녕하십니까. 유럽의 전통 커피 송예진입니다. 커피의 문화는 술 문화를 따라 발전하고 이 술은 물의 대체제로 발전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이지만요. 물 사정이 좋지 못한 유럽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술이 발전되었으니 증류주의 어원이 생명의 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효주에 있는 미생물 또 증류주에 있는 그 높은 알코올 농도로 인해서 물에 술을 조금 섞는 것만으로도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고요. 이것은 칵테일의 시초가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칵테일 베이스로 많이 사랑을 받는 증류주인 럼과 보드카입니다. 네, 해적의 술 럼입니다. 럼이 어쩌다 해적의 술을 상징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려면 대항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항로 개척 시대라고도 하죠. 당시에 항해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선박에서의 수분 섭취 문제였습니다. 배를 탔던 옛 선원들이 오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는데요. 이때 물은 오크통에 보관을 했습니다. 상온에 그 민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이끼가 끼고 끈적끈적해지면서 마시기가 곤란한 상태가 됐고요. 더 오랜 기간 보관을 하기 위한 그런 마실 거리를 찾다 보니 배에 술을 싣게 됩니다. 유럽에서 선상에 맥주를 굉장히 많이 실었고요. 영국 해군 기준으로 1갤런, 약 3.8리터의 맥주를 매일매일 보급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맥주의 경우에도 한 달 이상은 보관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더 도수가 높은 증류주를 이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초기에는 값이 비싼 그 브랜드를 실었습니다. 식수 대용으로 물에 맥주나 와인을 첨가해서 마시기도 하고 맥주 자체에 브랜드를 섞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럼이 등장하게 된 거는 17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카리브해 지역에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있었어요. 거기서 럼이 탄생을 해요.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그 설탕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이용해서 럼을 만들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굉장히 저렴을 했고요. 도수도 40도 이상이어서 오래 보관해도 상하지가 않고 또 오크통에 이 럼을 보관할 경우에는 숙성돼서 맛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해적들이 활동한 지역이 카리브해고요. 럼이 가장 구하기 쉬운 술이었기 때문에 해적이 마시는 술이 되었고요. 브랜디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고 좋은 술을 찾던 영국군의 그 눈에 이 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733년부터 영국 해군들은 매일같이 일반 선원들에게 하루 약 500ml 정도의 럼을 식수 대용으로 배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선상에서의 일이 너무 고되다 보니까 식수 대용으로 배급받은 술을 한 번에 몰아 마시면서 발생을 합니다. 술에 취한 병사를 이렇게 통솔하기 힘들어진 장교들은요, 선상에서의 규율과 처벌을 강화했는데요.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하면 채찍질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일이 힘들어서 술을 마셨는데 또 술을 취해서 일하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고 또 채찍을 맞으니까 아파서 또 술을 마시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나섰던 사람이 에드워드 버넌 제독인데요. 독한 럼을 그냥 주는 것이 문제다. 물을 섞어서 배급하자라고 해서 1740년 8월에 럼에 물을 섞어서 배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물을 섞은 그 최초의 칵테일이죠. 그 이름을 그로그라고 하고요. 에드워드 버넌 제독이 별명이 올드 그로그였었는데 거기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이 풍습은 1756년 영국 왕립 해군의 명시화가 되어서 약 2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해요. 상한 물맛을 조금 더 감추기 위해서 이 그로그에 라임이나 레몬을 또 첨가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비타민C가 부족해서 생기는 괴혈병이 굉장히 당시 선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이었는데요. 이상하게 에드워드 버넌 제독의 선원들은 다른 선원들보다 건강한 그거에서 이유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해상에서 라임 등을 먹는 꾸준한 그런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럼은 우선 사탕수수의 부산물, 사탕수수 즙이나 또 설탕을 만들고 남은 그 찌꺼기인 당밀 등의 제당 공정 부산물을 발효하고 증류하고 숙성시켜서 만든 증류주입니다. 설탕을 만들고 남은 재료를 써서 단맛은 별로 없지만 달콤한 향과 그런 특유의 맛이 있고요. 알코올 농도는 44에서 45도 정도 되는 독주입니다. 이 럼은 아까 말씀드렸던 카리브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나온 부산물로 만들어졌죠.
사탕수수가 3m 정도까지 다 자라는 키가 큰 식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소량의 설탕만을 추출하고 남으면 부산물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부산물들이 더운 날씨 탓에 발효가 되니까 이것을 증류해서 술을 만든 걸로 시작이 됐어요. 값이 굉장히 저렴했고요. 주로 이제 소비층이 배에 승선하는 해군들, 그래도 장교급들은 브랜디를 사서 승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급 선원이나 수병, 또 해적 같은 이런 하류 계층에게 보급되었던 술이었기 때문에 해적의 술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졌고요. 또 이때 당시 럼의 특징은 정제가 되지 않아서 숙취가 강했고 더욱더 저렴한 그런 술이다라는 이미지가 짙어진 증류주입니다. 네, 럼은 럼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이름이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유래가 좀 재미있습니다. 럼이 처음 만들어진 곳은 카리브해의 바베이도스 섬인데요. 설탕의 재배는 스페인 사람들이 신대륙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카리브해 식민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너뜨리고 카리브해를 지배하게 되면서 설탕의 종주국이 됩니다. 여기서 삼각무역이란 말이 생겨나는데요. 이거는 세 지역을 아울러서 영향을 준다라는 국제무역 용어예요. 이 럼에서 비롯된 노예무역이기도 합니다. 당시 설탕 1kg의 그 가격이 거의 소 한 마리와 맞먹었다고 하는데 유럽에 이 설탕을 팔아서 총이나 대포 같은 무기를 사고요. 이 무기를 아프리카에 팔아서 또 노예를 삽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또 데리고 가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그 노역을 시키고 거기서 나온 설탕을 또 다시 유럽에 팔아서 무기를 사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영국은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삼각무역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노예들한테도 임금 대신 럼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노예들은 사탕수수 농사를 짓고 또 그 부산물로 럼을 만들고 이 럼은 다시 노예들의 임금과 또 항해를 떠나는 선박의 식수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럼을 마신 노예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소란이나 소동을 뜻하는 럼블리온이라는 단어가 럼의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오크통에 담아서 항해하는 도중에 숙성이 돼서 색과 맛이 더 진해졌다고 하는데요. 럼의 종류를 그럼 보겠습니다. 네, 럼의 종류인데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화이트 럼, 골드 럼, 다크 럼이고 이 화이트, 골드, 다크를 각각 또 라이트 럼, 미디엄, 헤비 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는 오크통에서의 숙성 시간을 반영하는 것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인위적으로 카라멜 색소를 첨가해서 이렇게 럼의 종류를 구분짓기도 하게 됩니다.